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루 수익 1억 9천, 1억 3천, 한 달 수익 4억을 번 전학 트레이더님의 기법 검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검증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손절봉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조건에 부합하면 손실 확률이 매우 낮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타점에서는 수익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이 아니라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이 자주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악이 아니면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점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애매한 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점이 아예 없어서 손실 가능성을 줄여준다라는 건 역시 이 기법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봉상 고점 대비 하락의 2%와 20선이 밀집되는 타점이 우수했고요. 약세 장세에서는 9시 30분 이전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해질 때 2% 눌림목 타점이 우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의 순위보다는 등락률이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결과는요, 모두 수익이었습니다. 아예 매수 안 하는 날은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타점이 나오면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기법의 강점이었고,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에도 여전히 들어맞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특이할 점은요, 11월 19일날 지수 캔들이 21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보통 지수 캔들이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수익 확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전학님의 기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20일에 펩트론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21일에는 대상 종목은 없었지만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날이었고요. 24일 이수페타시스로 수익, 25일에는 이수페타시스와 한국전력으로 수익, 그리고 오늘이죠, 현대건설로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11월 20일에 펩트론 사례, 그리고 25일에 이수페타시스와 한국전력의 설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론으로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 드린다고 해도 이 책, 저자의 책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전학님의 기법과 내공이 담긴 이 책, 협찬도 아니고요, 광고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수익을 꾸준히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해드리는 것이니까요,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종목 역시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추세 추종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나쁘다가 아니라 뭐 좋다? 살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세가 나왔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죠. 일단은 미국 증시 체크, 그리고 미국 선물 체크, 미국 선물이 어제랑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외국인 선물 매수세도 좋았고요. 코스닥 매수세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었고, 특히나 이 코스피가 개인은 다 팔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오늘 매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지금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죠. 미국 증시도 좋았죠. 시장 지수도 좋았죠. 오늘 시장도 좋았어요. 실제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비중 베팅을 해야 되겠다. 기회가 오면 비중 베팅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창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상승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LS 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미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다 상승이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거래대금 상위보다도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알테오젠, 삼양식품,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펩트론 요 정도가 오늘 섹터로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죠. 삼성전자는 분명히 플러스 순매수였는데 왜 삼성전자는 체크 안 했느냐? SK 하이닉스가 완전 순매도였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산은 혼자 튀어오르고 있었고요. 물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로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애매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지만 파미셀은 변동성이 너무 심했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로 볼 수 있겠지만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하고 연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일단은 체크했다라는 거죠. 알테오젠, 펩트론, 제약바이오, 삼양식품, 음식료,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전력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으로 묻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15분까지 일단 15분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9시 15분까지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우상향을 유지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부터 봤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초반에 치고 달렸어요.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의 순매수도 중요하지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 상보 강도의 움직임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LS 일렉트릭이 계속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매도세가 출회되고 그러면서 주가의 힘이 약해지는 게 눈에 띄게 잘 보였다는 거죠. 게다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전력기기주 특징이 장 초반에 들어올리고 밑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은 체크했느냐? 현대일렉트릭은 아예 체크 안 했어요. 왜냐하면 LS 일렉트릭이 1등인데 1등이 저렇게 무너지면 2등주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LS 일렉트릭과 현대일렉트릭 제외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 자, 알테오젠, 삼양식품,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전황 트레이더님도 강조했던 거죠. 최근에 강했느냐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된다. 최근에 단체 상승이 나오거나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섹터가 어디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했다가 오히려 오늘 같은 굉장히 좋은 장세 분위기 속에서도 손실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삼양식품, 음식료 최근에 강했나? 아니죠. 음식료가 최근에 강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제 그 테마 성격으로 상승한 걸 음식료 강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테마 상승은 그 음식료의 본질 가치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슈로 테마 성격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자, 전력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최근에 단체 상승이 나왔나? 아니죠. 단체 상승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체 상승이 나온 적 있죠. 제약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펩토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를 선두로 해서 굉장히 중심이 있고 내실 가치가 있는 제약 바이오가 단체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히나 오늘같이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갭으로 떴는데 무너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알테오젠과 펩토론이 골라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테오젠이 더 많이 매수하고 있었어요. 순매수 상위창에 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펩토론은 상대적으로 낮았죠. 그럼 여기에서 알테오젠을 골라야 되느냐? 알테오젠보다 펩토론이 더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종목 선별 세 번째 조건입니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프로그램의 매수량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공식처럼 흘러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시장을 관찰했을 때 그리고 대가들의 어떤 조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왜 프로그램 매수량이 중요하지 않느냐?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은 프로그램 매수량이 만약에 상위 2위에 랭크되어 있어도 상승세는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량이 그거보다 좀 덜 들어가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도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어제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디테일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대금, 프로그램. 근데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프로그램 순매수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등락률이 우수한 종목이 더 좋더라.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기준이 적절하게 부합이 되었던 날입니다. 그러면 알테오진 제낄 수 있죠. 아, 펩토론으로 해야 되겠다. 펩토론 어떤 재료 가지고 있었죠? 펩토론 먹는 비만약. 최근에 먹는 비만약 강했느냐? 나쁘지 않았죠. 어제 일동제약도 좋은 상승세가 나왔던 터였고 인벤티지랩도 지금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었다. 물론 오늘 알테오젠의 개별 이슈가 붙기는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개별 이슈가 붙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상승세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가 상승도가 높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펩토론을 고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펩토론 9시 13분경에 15분봉 차트를 봤을 때 보시면 60선과 120선이 이미 정배열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 보면은 신고가 도전 자리죠. 완전히 신고가로 날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매물대 압박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자리고요.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는 요거는 계속 예전부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양식품하고 펩토론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9시 13분경에 보면은 호가창이라든가 매도 잔량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9시 16분경에 타점을 보려고 봤더니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있었고요. 매도 잔량이 더 물량이 쌓여 있었고요. 호가창도 아주 약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대응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9시 16분경에 이 자리가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였고요. 자,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요. 여기에서 1차 매수 대응하고 그 다음 타점은 20선에 터치됐을 때 20선 가까이에 이격이 좁게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가 또 2차 적절한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해보시면은요, 초반에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3분 봉상 20선에 터치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는 자리, 요 자리가 더 매력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거의 4%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펩토론이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있는 종목이라서 만약에 내가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펩토론보다는 알테오젠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거의 약간 손실 보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고점 대비 2%라는 그 조건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지만
3분봉상 20선 타점은요, 대부분 종목 타점 봤을 때 잘 들어맞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보다는 3분봉상 20선 타점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2차 비중 베팅 타점은 3분봉상 20선까지 음봉으로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이 자리에서의 프로그램 매수세는 플러스였습니다.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보다도 매수 타점으로 왔을 때 프로그램은 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격이 눌렸음에도 프로그램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 강하게 오늘 같은 날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은 날에 여기에서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 약 8%가량. 자, 8%가 여러분들 별로 얼마 못 번 것 같지만 비중 베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레버리지까지도 만약에 써서 비중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확인을 합니다. 미국 증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아니라 연두색이 더 많으면 좋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창을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갭으로 크게 떠서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스퀘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뭔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선물 같은 경우에 9시 14분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선물을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황 트레이더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켜본 바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최악은 아니죠. 만약에 미국 지수도 온통 빨간색, 게다가 외국인 선물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날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지만 미국 증시가 일단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지수가 갭으로 떴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선물 따라서 가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요건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외국인이 오늘 아마 장 내내 매도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오늘 지수도 갭으로 떠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래서 지수 캔들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갭으로 떠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아침 9시 15분경에 거래대금 상위창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ISC, 리노공업, 반도체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추세 추종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에서 살펴볼 수 있죠. 종목을 골라볼 수 있겠죠.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파미셀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등락률 순으로 고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수페타시스를 고를 수 있었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9시 14분경에 15분봉 차트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는 우수했지만 지금 보시면 갭으로 크게 뜬 상태라서 사실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3분봉 차트로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일단 갭으로 떴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도를 하면 지수 캔들이 우하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보다는 3분봉 차트상 20선 지지, 20선에서 지지된 다음에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그러니까 1차 매수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아래쪽에서 파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아래에서 반등, 20선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잘 매수했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보고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다가 추세가 죽으면 그런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면 수익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 바닥 타점을 잡기가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쭉 관찰하다 보니까 한 10시경에 20선하고 터치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야 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짧은 캔들로 버티고는 있었으나 양봉 캔들이 연속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20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자니 10시 30분경에 10시 30분 조금 더 이전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3개가 나오면서 반등을 확인했고 연속 양봉 캔들이 나왔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물론 호가창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도 잔량에 더 물량이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여기에서 대응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추세 죽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면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이 또 좋은 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섹터를 대응을 하려고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이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창으로 봤을 때 3위 이내로 들어오면서 좋은 프로그램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자리였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지수 1분봉 차트를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길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3분봉상 20선하고 고점 대비 하락의 2% 바닥이 밀집된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 타점에서 매수해서 전고점 부분에서 추세가 죽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갭으로 하락해서 쭉 미끄러지는 장세에서는 힘이 약할 수 있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갭으로 상승을 한 날은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힘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시경, 사실 10시경에 한국전력도 타점이 나왔고 이수페타시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죠. 이수페타시스의 일부 나름 비중 있게 좀 들어가지고 너무 크게는 하지 않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나름 비중 있게, 하지만 너무 크지 않게 적절하게 비중 매수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0시 초반에 매수를 해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그냥 매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도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추세 꺾이는 거 보고 수익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우하향인데 이 종목이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약 1.3%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테마주보다는 비중 베팅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익이 작다라고 할 수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1.3% 어느 정도 비중 베팅하면 수익이 나름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세는 뭐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좋다. 다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풍선 효과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재료에 강한 단체 상승이 나왔을 때 오후 2시에 확인해서 매수하거나 그런 날이 아니면 평범한 날에는 비중 베팅을 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매수 잘 됐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약 2.5%가량 상승세가 나왔고 전고점까지 상승을 못했어요. 올라가는가 싶더니 추세가 완전히 또 역배열되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나 아니면 2%좀 아래에서 전량 익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냥 추세가 꺾였는데 아니야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버텼다라고 하면 수익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한국전력은 반대로 아니야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버텼으면 상승이 나왔겠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일까요? 원칙과 계획대로 하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켜서 수익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소페타시스는 원칙을 지켰기에 수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익절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기법, 대형주 추세 추종 기법이 약세장에서도 그날 당일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수익 구간을 준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실전으로 듣고 앞에 이론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법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장중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기법은 나름 시스템과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라고 하면 사실 타점은 기계적으로 잡아가는 거죠. 고점 대비 하락에 2% 바닥 그리고 3분봉상 20선 눌림 타점이니까요. 그 조건을 키움증권 조건 검색식 또는 자동 매수식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매매 일지도 남기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맞게 계속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훌륭한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